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뱃살만 빼고 싶으세요? 입니다. 뱃살만 빼고 싶으세요? 제가 사실은 한번 했던 강의인데요. 이게 뭐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라디오 강의였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내용도 조금 더 충실하게 해서 다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오늘 이 주제는요. 남자 편입니다. 남자들한테 주로 해당되는 거고요. 여자 편은 사실은 따로 만들었어요. 제가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여자 편은 뭐냐면은 복근 운동하지 않고 뱃살 빼기입니다. 그래서 배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여자분들은 그걸 참고를 하셔서 훈련을 하세요. 그런데 배가 나왔다고 하는 남자분들은 이제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자, 남자가 배가 나왔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불리나요? 네, 남자의 뱃살. 네, 어떤 분들은 인격, 어떤 분들은 사장님 배, 어떤 분들은 올챙이 배 이렇게 부르죠. 네, 근데 의학적으로는요 꺼지지 않는 배라고 합니다. 네, 이게 여자의 배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거든요. 여자도 이제 아까 이제 뱃살이 이렇게 나오는데 주로 이제 하복부가 나오잖아요. 근데 누우면은 없어집니다. 이게 옆으로 쑥 없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남자의 배는 이게 안 없어져요. 누워도 남산같이 솟아 있고요. 옆으로 가도 솟아 있고요. 위에서 올라타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죠. 그래서 남자의 뱃살과 여자의 뱃살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남자의 뱃살이 왜 이렇게 꺼지지 않는 배가 될까요? 네,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내장 비만이라고 합니다. 내장 비만. 이 내장 비만은요, 그러니까 배 안에 이제 기름이 많이 찬 거죠. 네, 배 안에 기름이 찬 거고요. 여성들의 뱃살은 어디에 이 지방이 찬 걸까요? 네, 피하 지방. 그래서 이게 만져져요. 네, 이렇게 여성들을 이렇게 만지면은요, 거죽에서 이게 물컹물컹 만져지잖아요. 네, 피부가 아니고 피부 밑에 만져지는 게 이제 피하 지방이 되겠고요. 남자들의 솟아오른 배는 이게 피부를 만져도요, 그 기름이, 물론 이제 기름도 많은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내장 지방은 만질 수가 없어요. 이 깊숙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만져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장 지방이죠. 우리가 이제 이 지방을 직접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CT로 이제 이걸 갖다가 찍는데, 이제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찍는데 보시면은 이게 노랗게 보이는 게 이게 기름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배는 배 안이 노란 게 굉장히 많죠. 네, 반면에 여자의 배는, 뱃살은 어떻게 돼요? 배 안에도 물론 일부 있기는 하지만은 배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점입니다. 자, 남자의 내장 지방. 이게 왜 여자들하고는 다르게 남자들은 왜 내장 지방이 이렇게 많을까요? 네, 이게 내장 지방이 생기는 원인이 뭘까요? 이 원인을 아시면 이제 훈련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뱃살만 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원인은 아주 굉장히 단순합니다. 기본적으로 남녀 차가 있긴 해요. 똑같이 먹어도 남자가 더 그래요. 네,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확실한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 번에 많이 먹기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 많이 먹는데 3끼 다 많이 먹는다. 이게 아니고요. 한 번 앉은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먹는다. 이게 이제 내장 지방의 주된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한 번에 많이 먹는다는 게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는 건가? 요즘은 제가 이제 이 현상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측정을 잘 안 하는데요. 과거에는 제가 저한테 온 모든 분들을 갖다가 이 평가를 해서 하루에 몇 칼로리를 드시나 이걸 갖다가 다 측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종종 제 눈을 의심하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게 얼마냐면은 하루에 10,000kcal입니다. 여러분, 10,000kcal면은요, 보통 분들이,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렇게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보통 다 2,000칼로리 전후라는 건 다 아시죠? 근데 여성들은 뭐 더 낮고요. 남자들이 뭐 2,000, 2,200, 뭐 정말 좀 몸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2,500, 보통 이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10,000칼로리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네, 그래서 이제 천천히 따져봤어요. 예, 그랬더니 그 원인이 알고 봤더니 회식입니다. 회식에는 이제 2가지 이유로 10,000칼로리를 먹게 됩니다. 하룻밤에 10,000칼로리가 되는데요. 네, 우선은 차수를 바꾸죠. 1차, 2차, 3차. 네,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은 굉장히 긴 시간을 먹습니다. 물론 이제 회식할 때 우리가 맛있다고 하는 게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길게 먹는다는 거거든요. 길게.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6시에 먹고 7시에 먹는다고 치면은요. 뭐 잘하면은 뭐 저도 과거에 많이 그랬습니다만은 12시에 헤어지거나 2시에 헤어진다고 합시다. 만약에 2시에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면 6시에 시작하면은 무려 8시간입니다. 네, 8시간 동안 계속 먹기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합니다. 계속 먹습니다. 네, 우선 시간이 길잖아요. 네, 우리가 하루 일할 때 아침, 점심, 저녁 이게 8시간이죠. 그래서 3끼 먹잖아요. 네, 3끼 먹은 걸 갖다가 또 8시간 동안에 계속 먹기만 하면서 3끼 먹은 양보다 엄청난 양을 먹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간을 길게 먹으면은 많이 먹는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술이 있어요. 네, 술 자체도 물론 칼로리가 높습니다. 이게 칼로리가 낮은 음식이 아닌데 술을 마시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가 배가 부른데 배부른지를 모르게 돼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 술을 안 먹고 먹으면은요 이게 배부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숟가락을 놓게 되는데 이 술을 마실 때는 배부른지를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손이 가요. 계속 안주를 먹게 되죠. 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기가 이유고 한 번에 많이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회식과 술이다. 네, 이거랑 똑같은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행을 한다 그러죠. 여행을 해도요 대부분은 한 번에 많이 먹기를 합니다. 네. 이 여행하면은요 우리가 다 음식이 맛있어서 많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은 한 번에 많이 먹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죠. MT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한 번에 많이 먹기를 합니다. 꼭 회식이 아니더라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에 많이 먹기를 하게 하는 이유인데요. 이 한 번에 많이 먹으면은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은 입으로 들어가서 또 식도를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위에서 차서 거기서 소화가 되고 그래서 십이지장과 소장에서 이제 흡수가 되잖아요. 네, 흡수된 영양분들은 전부 다 이제 일단은 간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문맥이라 그래요. 전부 다 모아가지고 간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시간적인 터울이 있잖아요. 뭐 하루에 3끼로 나눠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골고루 전신으로 갑니다. 근데 한 번에 많이 먹기를 하면은요, 이게 전신으로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데다 축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 그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겠어요? 바로 내장 부위입니다. 내장 비만이 있는 그 부위에 축적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내장 비만이 생기는 거죠. 자, 한 번에 많이 먹기. 네, 한 번에 많이 먹기를 하는 또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힘듦과 지나침입니다. 내가 이미 8시간 일을 했어요. 아침부터 회식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회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즐겁잖아요. 우리가 또 웃고 떠들고 얘기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게 즐거운데 몸으로 봐서는 이게 지나침이거든요. 네, 그래서 몸이 힘든 겁니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말씀을 늘 드렸지만 힘들면은 더 먹게 돼요. 네, 힘들면은 더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더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죠. 힘듦과 지나침이 근본적인 이유고요. 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같은 이유가 또 한 번에 더 먹기를 하는 다른 이유가 됩니다. 그게 늘 말씀드렸던 내가 비숙면한다. 그러면 역시 또 힘들죠. 또 민감하다. 그러면 같은 상황에서 더 힘들게 됩니다. 생각이 많다. 그러면 또 힘들게 되고요. 또 남성들은 잘 안 그러는데요. 내가 물을 덜 마신다. 그러면은 만성 탈수가 돼서 또 같은 상황에서 더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일 자체를 어렵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또 힘들어지죠. 이게 나를 한 번에 더 먹기를 만들고 한 번에 더 먹기가 결국은 내 배를 더 나오게 하는 거죠. 자, 이제 원인을 아셨죠? 그러면 뱃살만 빼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역시 가장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기본 훈련입니다. 1번, 내 몸만 회복 훈련.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일이 됐던, 뭐 지금 회식이 됐던, 놀기가 됐던, 운동이 됐던, 뭐 이동이 됐던, 뭐가 됐던 하루 10% 기력 남기기. 비숙면인 분들은 숙면훈련, 쉬면서 숙면훈련, 예민한 분들은 둔감훈련, 그리고 생각이 많은 분들은 생각 줄이기 훈련, 그 중에는
TV, PC, 스마트폰 줄이기.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은 물 2리터 마시기. 그리고 뭐든지 어렵다 이런 분들은 쉽게 하기 훈련. 네, 쉽게 하기 훈련은 뭐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상황에서 내가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쉽게 하는 거는 다른 얘기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쉽게 하지라는 질문을 진정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런 방법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질문을 안 해서 못 찾는 거거든요. 질문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쉽게 하게 이제 되기 시작하겠죠? 예, 여기까지 되면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회식도 다 그대로 하세요.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둘 중에 하나를 정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이제 이 술과 이제 안주가 만나잖아요. 이게 이제 최악인 상태가 되고 한 번에 많이 먹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은 이제 회식 때 술을 드시잖아요. 네, 그 회식에 술을 드시면은 만약에 술이 입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 순간부터는 술만 드시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뭐 술만 들면은 뭐 위장에 이게 말하자면은 궤양이 생기는 거 아니냐, 천공이 생긴 거 아니냐, 이거는 정말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요 위장이 이렇게 두꺼워져가지고 절대 술만 마신다고 절대 그럴 일이 몸 상할 일이 없어요. 해보세요. 네, 절대 상할 일이 없고요. 이 술과 안주가 만날 때가 한 번에 많이 먹게 된다 그랬잖아요. 네, 술만 드시면은 안주도 안 먹을 뿐더러 한 번에 많이 먹기가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술 자체를 그렇게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해보시면 압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게 정말 힘들다. 네, 그러시면은 뭐든지 반을 하시면 됩니다. 반식을. 네, 그래서 물 빼놓고는요, 물도 반, 음식도 반. 네, 먹을 때마다 나는 어제의 밥만 먹겠다. 네, 토탈 합쳐가지고 어제 먹은 것, 그러니까 회식할 때는 잘 먹어도 된다 이게 아니고요. 회식할 때 저녁을 내가 반만 먹겠다. 네, 요거를요. 네,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제일 쉬운 방법은 느리게 먹는 겁니다. 네, 느리게. 그래서 밥만 먹는데 어제보다 더 긴 시간으로, 어제 다 먹는데도 뭐 20분, 30분이 걸렸다면은 내가 밥만 먹는데도 20분, 30분이 걸리게 느리게 먹는 게 쉬운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이 이런 게 있어요. 한 입 한 모금. 이것도 아마 이제 들으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텐데요. 그냥 뭘 먹어도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겁니다. 이것도 또 문제되는 거 아니냐. 뭐 밥 먹으면서 음식 먹으면서 물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때문에 이거를 금기시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술만 마시는 거 똑같습니다. 한 입 한 모금인데 절대 문제 없을 테니까요. 네, 한 입 먹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예, 그러면요 반식이 굉장히 쉽고요. 뭐를 갖다가 이제 체험하시게 되냐면은, 내가 반밖에 안 먹었는데 이 한 그릇을 하나를 다 먹은 것 같이 느껴져요. 네, 그 다음에 찻술을 옮겨가도요. 네, 술도 또 반을 먹는 거죠. 다 반만 먹으면은요, 찻술을 옮겨가도 정말 한 번에 많이 먹기가요, 다 반밖에 안 먹게 됩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요 정도 노력이거든요. 그리고 해보시면은 그렇게 힘들지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기에는 되게 힘든데 실제로 해보면은 그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반식이 힘들지 않다는 거를 느끼시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특히 그 다음날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날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배가 편해요. 그런데 꼭 회식을 하잖아요. 회식 끝에 보면은 항상 느낄 겁니다. 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몸 컨디션이 굉장히 나빠요. 회식을 갖다가 제대로 한 날은. 그런데 그 회식을 반만 하잖아요. 몸 컨디션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배가 홀쭉해요. 네, 이렇게 해서 한 1주 내지 2주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한 1인치 내지 2인치가 줄어듭니다. 네, 1개월 해보세요. 2, 3인치, 2개월 해보세요. 5인치가 줄어듭니다. 뭐 1, 2인치는 뭐 바지를 그대로 입어도 돼요. 네, 그런데 5인치 줄어보세요. 이 바지를 입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상하게 되거든요. 네, 체중 변화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해보세요. 체중은 뭐 빠지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2, 3kg 뺄 수도 있고 안 뺄 수도 있는데요. 체중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뱃살 빼기니까 2개월만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5인치 줄고요. 네, 5인치 줄면은 바지를 다시 사시든지 다시 맞추셔야 될 겁니다. 물론 뭐 어떤 분들은 고쳐 입으셔도 되고요. 자, 어떻습니까? 뱃살만 빼기. 네, 저녁 반식 또는 술만으로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